사업하시다 보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필용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뒷돈을 건네본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게 참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일인데도 어디 가서 터놓고 뭐라기는 어렵죠. 오늘 바로 그 리베이트라는 관행이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사업하면 다들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 이런 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뒷돈을 쥐어주게 되는 상황이 꼭 생깁니다. 이게 뭐 사업하려면 당연히 드는 비용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근데요, 만약에 그 당연한 관행이 사실은 내 사업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관행이잖아요. 상대가 요구하는데 어떡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라고요. 하지만요, 이런 관행에 기대는 건요, 정말이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죠.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관행이라고 부르는 이 리베이트가 법적으로는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진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베이트는요, 우리가 아는 할인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불법적인 유인책 또는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행위인 거죠. 왜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오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법은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리베이트의 불법적인 현실입니다.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리베이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맺었던 그 암묵적인 약속, 법정에 가면 과연 어떻게 평가받게 될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리베이트가 조금이라도 껴있는 계약이나 합의는요, 법적으로 그냥 무효입니다. 효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계약서를 쓰고 서로 도장을 찍었어도요, 법원은 이걸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계약서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요. 실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서 무효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리베이트 약속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을 전혀 조금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런 불법적인 거래가 실제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 공공연한 부패의 실상,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계입니다. 여기는 수법이 정말 대담하고 직접적이에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관리자 친인척 이름을 올려놓고 가짜 월급을 준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이사비나 대출 보증 수수료 같은 걸 대신 내주는 거죠. 또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가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제일 고전적인 방법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막 부풀려서 주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이건 장부 조작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건설업계가 이렇다면 제약업계는 또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교묘한 방식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의사 결혼식 비용을 대준다거나 신혼여행까지 보내주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고급 가구나 가전제품을 싹 선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법인카드를 줘서 현금처럼 쓰게 하거나 심지어는 자격도 없는 가족한테 임상시험을 맡겼다면서 엄청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뇌물을 선물이나 경비처럼 아주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에이,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혹시 안심하고 계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감시의 수준이 예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후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최근 국세청의 단속 분위기를 한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이건 허리케인이고 토네이도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건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조사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그냥 빨아들여서 초토화시키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가 시작됐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시작되면요,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단계는 이렇습니다. 회사 장부에 웬 설명 안 되는 돈이 나간 게 포착돼요. 이게 바로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거죠. 그럼 2단계, 바로 횡령이랑 탈세 혐의로 조사가 확대됩니다. 3단계, 돈을 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불법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일에 대한 개인적, 재정적 책임은 결국 대표이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죠?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위험이 돈을 준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준 쪽은 횡령이나 조세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요. 당연히 법인 벌금도 나올 수 있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한편 돈을 받은 쪽도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신고 안 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해요. 개인 자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요즘 국세청이 정말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아주 위험한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셀프 보험 수수료라는 건데요. 뭐냐면 가족을 보험 설계사로 위장 등록시켜요. 그리고 회사 보험 계약을 몰아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대표이사가 개인 아파트를 산다거나 이런 행위는 이제 국세청의 주요 타겟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왜 위험하냐면요.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 보험 계약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고요. 둘째, 가족이 실제로 설계사 일을 한 게 아니면 당연히 탈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빼돌린 수수료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빚, 예를 들어 가지급금 같은 걸 해결했다면 이건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횡령, 탈세, 증여세, 이 삼중 처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거죠. 세무당국이 이걸 놓칠 리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는 과연 어디일까요? 다행히도 아주 명확하고 합법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전공법입니다. 말 그대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죠. 더 이상 위험한 꼼수나 지름길을 찾지 말자는 겁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만이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전공법을 위한 3단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1단계, 분기마다 재무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서 위험한 계약이 아니라 진짜 우리 회사의 이익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2단계, 회사에 이익이 났다면 그걸 합법적으로 가져가세요.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거나 주주 배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 만약 과거에 잘못된 게 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수정신고를 해서 깨끗하게 바로잡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경영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수정신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일단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동시에 과거에 리베이트를 받아갔던 그 상대방에게 당신이 번 소득이니 세금은 당신이 내세요 라고 소득세 납부 책임을 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내는 당연한 대가예요. 이걸 피하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다가는 결국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진짜 목표는 단 한 번의 세무조사로 회사가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위험 없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의 생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한테 돈을 주는 고객일까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 그것도 아니면 업계의 그 관행 탓일까요? 아닙니다. 그 책임은 오직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바로 당신,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관행에 계속 기댈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내일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질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